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문제집인데요. 전번에서 기출문제 안 하신 거 있죠?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강해 드릴게요. 보강에 대한 것을 언제 하냐면 8월 2일 날 할게요. 8월 2일 날 금요일인데 그때 해드리려 하고, 이들은 예상 문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한손 노트에 대한 내용을 병행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양도 소수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쪽이니까 양도 소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양도 소수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6 내지 7문제 나와져요. 그 내용에 따라서 페이지에 대해서 볼 때 문제집에서 페이지 133페이지에서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 그리고 그 앞에는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론적 내용은 한손 노트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한손 노트에 대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94페이지 있어요. 194페이지 보시면 28번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란 글자부터 봅시다. 양도소득세 글자 보니까 세자 앞에 양도죠.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면 소득이 발생됐을 때 과세다. 이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제일 먼저 양도의 뜻이 적어져요. 그 양도의 뜻에 대한으로서 먼저 읽어드리면요, 양도란 과세 대상물을, 여기서 과세 대상물 하면은 과세하기 위한 물건을 말합니다. 과세하기 위한 물건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세법은 기본적 내용으로서 사실과세가 기본이에요.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등기된 경우도 과세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이 내용이 바로 사실과세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취득세면요, 세자 앞에가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등기된 경우도 과세,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다 라는 으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나오죠. 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란 말은 미등기도 과세란 뜻이에요. 그 위에다가 적는 게 낫겠죠. 미등기 과세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경매, 수용, 부담부 증여, 이 거래들은 대가성 있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옆에서 적어지죠.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유상이니까 대가 받고 사실상으로서 소유권 이전된 경우는 양도다,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줄여서 볼 때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으면 양도, 이렇게 나와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추었을 때 양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무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그랬으면 여기서 유상 빠졌죠. 이때에 대한 내용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없고, 사망 시점에서 무상 이전되었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 이전되었으면 증여세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춰줘야 양도죠. 또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에요. 형식상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 요 글자를 다 외워야겠는데 외우기 힘들 거예요.
이게 힘들 거니까 여기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두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글자로서는 팔다입니다. 팔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팔다인데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양도냐 이렇게 구별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판매 목적의 물건을 팔았다. 저희들은 판매 목적의 물건을 보고 상품 그래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이때에 대한 장사죠. 장사로서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됩니다.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글자가 종합. 합쳐서 과세니까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종소세입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의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사용 목적의 물건을 팔았다 보고 이게 바로 양도됩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예요. 구분과세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용 목적의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됩니다. 이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다, 구분한다. 구분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다. 지금 현재 여러분 교재 문제집에서는 그 내용에 문제가 없으나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사용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요?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제가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만 말했을 때 사용 목적에 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단독주택,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사용 목적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란 글자 앞에다가 단서를 붙여볼게요. 전제를 붙여볼게요. 주택 건설 업체가 판매 목적인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떨까요? 보니까 단독주택 앞에가 어떤 글자 붙었어요? 판매 목적. 이 말이 붙었으니까 이건 장사입니다. 장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점을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적어놨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시커먼스에서 판매 목적 나오면서 부동산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으면요. 그때는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서 형체 있죠. 형체 있으니까 이제 반대적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형체 없는 건 포함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형체 없는 것에 대한으로서는 없을 무자, 형체 채자를 써가지고 무체재산권 그럽니다. 무체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데 무체재산권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은 형체 없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부동산 이렇게 했으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학교는 시간에 배웠죠. 준부동산은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님으로써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돼요. 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겠는가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용익 물건 배웠죠.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사용되는 물건이니까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지상권이 사용되는 거니까 포함되고요. 전세권도 사용되죠. 그러면서 포함되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지역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민법에서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지역권을 팔다 말다 한다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내용 아시고요. 그리고 임차권인데 또 임차권에 대한 내용도 민법 내용과 연결시켜 봅시다. 민법에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경제적 권리는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앞에는 꼭 있어야 글자가 등기된 이 글자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임차권이 나오는데 거기서 등기된 글자가 없다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내용 조심하시라고 페이지 한손 노트에서 196페이지 맨 위에다가 적어놨죠. 시커먼스 읽어드리면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아니고 임차권은 꼭 등기된 글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부동산 취득 권리. 이 부동산 취득 권리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아파트 분양권 들어갈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채권을 조심하세요.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가 상환자 있고 부동산 나왔으면 만기 때 부동산으로 상환받으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 앞에 상환이라는 단어가 없이 부동산 나왔으면 이건 만기 때 현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포인트 아시겠죠? 포인트는 뭘까요? 상환. 채권 넣으면서 사채 넣으면서 앞에가 상환 단어가 있고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입니다. 없으면 들어가지 않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토지 보상 채권하면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예를 들어볼 때 토지 상환 채권하면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볼 때 주택 채권하면 포함되지 않고요. 주택 상환 사채 그러면요. 상환자 있죠? 포함이 된다. 만기 때 주택으로 상환 받음으로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니을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밑줄 치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본다면 아파트 분양 당첨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가겠죠.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식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 한 1.5페이지 아니면 0.5페이지로 적어지면서 숫자가 엄청나게 나와져요. 근데 그 숫자를 전부 다 외우려면 아주 힘드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거기 오른쪽에다가 적어놨죠. 오른쪽 페이지에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 나온다면 다 과세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상장법인 하면 코스피, 코스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해서 주식 거래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주식 거래 할까요? 안 해요. 안 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육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은 다 과세다. 그러면 해외 주식 어떨까요? 주식 글자 있죠? 과세. 비상장법인 주식도 주식 글자 있죠? 과세됩니다. 또 상장법인의 대주주 이렇게 나와도 과세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기타 자산.
기타 사안에 대한 이유로서 동그라미 1번에서 소유, 주식, 수 나오면 숫자 나오죠. 숫자 기억할 필요 없어요. 보니까 여기서 주식 글자 있죠. 그러니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 2번도 마찬가지로서 주식 글자 있죠. 주식 글자 보자마자 과세 대상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3번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여기서 시설물은 명칭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래요. 그럼 여기는 시설물의 명칭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용 글자 있으면 시설물의 명칭 따지지 않으니까 기타 자산하시면 돼요. 또 회원권 동그라미 치고요. 회원권 글자 있으면 여기 대한 내용도 기타 자산에 해당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주 회원권 어떨까요? 포함이 된다. 이 주주 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이게 4번인가 나왔을 겁니다. 또다시 예를 들어보죠. 고급 사교장을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 회원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서 명칭 따지지 않는다겠죠. 그러니까 그 명칭은 알 필요 없고 그 문장에서 어떤 글자 있냐면 이용. 이용 글자 있으니까 과세 대상물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영업권과 이축권입니다. 영업권과 이축권의 뜻은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영업권과 이축권에 대해서 형체를 만들어주면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형체 만든 건 간단해요. 부동산과 함께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이 형체 있는 거니까 더불어서 형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이유로서 포인트는요. 함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업권과 이축권에서 함께란 글자가 있으면 함께 앞에는 부동산 권리, 고정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글자는 다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영업권과 이축권이 나왔을 때 함께란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있으면 과세 대상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5번에서 가로 봅시다. 가로 보니까 해당 이축권. 이 해당 이축권이란 말은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에요. 이축권 앞에 함께 있죠. 이 함께 있는 이축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말은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란 말은 가격 산정. 함께 되어 있으나 이축권만 따로 해서 가격 산정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포함이겠다, 제외겠다. 형체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졌으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조심하세요. 함께란 말이 있으나 뒤에가 별도란 말이 있으면 함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늬만 함께입니다. 하나 함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함께란 말이 있었을 때 별도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별도란 말이 있으면 함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7번 신탁 수익권의 양도. 이 신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가 아닌 경우 그리고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 3년 전에 신설됩니다. 자, 먼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겠는데 박스 보세요. 박스에 대한 내용이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네모에서 읽어드리면 유탁자와 수탁자 간 신인관계에 기하여 유탁자의 자산의 신탁에다가 동그라미. 신탁이란 말은요. 믿고 맡기겠다는 겁니다. 믿고 맡기겠다는 거니까 이건 서류상으로서만 넘겼다 뿐이에요. 믿은 거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에요. 이제 문장에서요. 신탁 등기 이 말이 나온다면 이 신탁 글자 보자마자 끝말가세요.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믿고 맡긴 거니까. 형식상으로서만 소유권 넘겼다 뿐이에요. 그러면서 신탁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유탁자가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밑에에서 실질적 지배 소유 거기도 밑줄. 그럼 이 밑줄 친 것을 연결시켜 봐요. 문장 쭉 가다가 있는 글자가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소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또 연결해 봐요. 민법에서 또 등기법에서 배웠던 글자가 신탁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신탁자라는 글자는 실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신탁자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유탁자 그래요. 그럼 이게 뭘까요? 실소유자. 실소유자가 실질적 지배. 그러면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이제 문장에서 신탁 글자 있든지 아니면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소유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옆에 신탁 수익권의 양도. 여기서 수익권이란 말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탁에 대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도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표현해 줄게요. 어떤 학원에서는 여기서 쉽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이렇게 고상하지 않다 해가지고 욕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표현해 줄게요. 이 수익권이란 말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월세는 현금 받죠?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는 얘기는요. 실질적 소유권을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신탁 수익권의 양도 나왔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양도. 하나 신탁 이 글자만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또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에 나왔어도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죠.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입니다. 그럼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해당됐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팔다에 들어갔으면요. 양도.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는데 팔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한손 노트에서 199페이지 3번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는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음으로써 팔다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거 어때요?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 이 내용을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매도, 매각. 자, 문장에서 매도, 매각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 이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팔다 봅시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돈 대신 물건 받다가 뭐냐? 교환. 문장에서 교환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면서 양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 것으로서 먼저 첫 번째 손가락 표시 교환의 취소. 취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글자가 적어져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글자를 봤다 그러면 재꼴 당합니다.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살아요. 안 속기 위해서 보지 마세요. 민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가 선의의 제3자죠. 그 말이 적어져요. 그걸 봤다 그러면 재꼴 당하면서 맨 맞고 사니까 보지 말고 보는 것은 취소를 보세요. 취소. 민법에서 배웠을 때 취소에 대한 내용은 소급에서 무효죠. 그러면 교환을 무효시켰으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문장에서 교환 나오고 취소란 말과 연결되어 있으면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두 번째 손가락 표시에 대한 으로서 먼저 읽어드리면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서 교환 이렇게 넣으면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라는 내용의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근데 그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 외우지 말라고 또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 토지 경계 변경입니다. 토지 경계 변경이란 말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바꾼다 이거예요. 지번을 올바르게 정정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문장에서 교환 나왔을 때 취소 글자 있고 아니면 토지 경계 변경 글자가 있으면 막바로 끝말 가서요.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취소 글자, 토지 경계 변경 글자가 없이 교환 나왔으면 그때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나왔으면요. 양도. 또 해보죠.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나왔으면요. 교환 나왔고 취소 글자 없죠. 또 토지 경계 변경 없죠. 그럼요. 양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이 될 겁니다. 또 다시 팔다 생각해 보죠. 팔다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다. 빚 갚다도 팔다입니다. 이게 뭐냐? 대물 변제. 물건으로서 빚 갚다. 대물 변제 여기다 넣으면 양도 되는 거죠.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이혼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가름이란 말은 대신하여. 유자료 지급 대신하여 물건으로서 소유권 이전됐다면 대물 변제로서 양도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거기서 글자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유자료. 이제 문장에서 유자료 지급 이 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혼동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혼동되는 것이 뭐 있냐면 공부를 오래 하니까 혼동돼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이능이 있는데 여기에 단위로서 방금 볼 때 이혼 시 유자료 지급 나오죠. 그럼 여기도 이혼 시 이 말이 나오니까 계속 혼동되는 겁니다. 이게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이거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유자료 나왔으면요. 양도. 다시 여기에서 분할 나왔어요. 분할. 분할은요. 재산의 변화 있다 없다?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분할 글자 있으면 분할 글자 보면서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이러면 충분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경매. 경매 당하다 이렇게 했으면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경매 나왔으면 양도 되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매 나오면서 뒤에가 본인 재취득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양도가 아닙니다. 본인 재취득 이 말이 없이 경매 나왔으면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현물 출자. 현물 출자로서는 물건으로 출자한다. 이제 해보죠.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로서 출자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이전되고 법인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받습니다. 그럼 대가 받았죠. 현물 출자 글자 보자마자 양도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5번 수용. 수용되면 그 물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보상금 받죠. 보상금 받았으니까 대가성 있는 거로서 수용도 양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6번 부담부 증여. 부 앞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글자가 적어져요. 이 글자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질 거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 넣으면서 뒤에가
채무로 끝났어요. 채무로 끝났다면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양도.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로 끝나지 않고 채무 외 나머지 그러면 그때는요 증여입니다. 왜 나머지로 끝났다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증여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채무로 끝나줘야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에다가 동그라미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이게 개별적 문제 키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 또 추정이란 말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반대 의사를 인정한다는 뜻이 추정의 뜻이죠. 반대 의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성 있게 입증된 경우를 말해줘요. 또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편과 입맞춤이 안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양도 이렇게 나오죠. 이제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해보죠. 직계 좀 비속간 하면 대표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나오면서 뒤에가 어떤 글자가 없다면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글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은행하고 입맞춤 돼야 한대요. 은행하고 입맞추려면 은행 직원 13명과 다 입맞춰야 돼요. 입이 부르터. 입이 부르트면 한 사람은 나불나불 거리니까 입맞출 수 없죠. 이게 뭐냐?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양도됩니다. 결국적으로서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나오면서 뒤에가 대가 입증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나오면서 경매. 경매는 어디서 합니까? 법원. 법원에서 현금 줬다는 걸 입증해줘요. 그래서 경매 나오면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양도.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글자입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글자 있으면 그때는요 양도. 교환도 양도됩니다. 이제 결과로서 보죠.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나오면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글자가 있으면 그 말은 양도.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나오면서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그리고 경매 글자 없이 다른 글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연결되면 그 말은요 증여 추정입니다. 증여 추정에 대한 이유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서 전체를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4번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경우에냐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는데 팔다가 아닌 경우예요. 그럼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거기서 대표적 내용으로서는요 무상이에요. 무상 양도가 아닌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무상 나왔는데 뒤에가 매도, 매각 이 말이 연결되면 그때는 양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동산을 상속받다 그러면요. 양도가 아니다. 다시 또 예를 들어볼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양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되고 2번에서 신탁 나오죠. 명의 신탁 나왔잖아요. 양도가 아니다. 신탁의 해지, A단은 재증여를 말합니다. 그 내용까지 알고 문제를 풀면 너무 힘드니까 신탁 단어만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그 밑에에서 3번에서 담보 제공 혜택에서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담보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조심하세요. 뒤에가 연결돼서 경락되어 이렇게 연결돼요. 경락되어 있으니까 경매죠. 경매니까 이때는요 양도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또 담보 넣으면서 뒤에가 채무 불이행 이 넣었어요. 빚 안 갚았죠. 그럼 이때는 뭐죠? 대물 변제.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채무 불이행 이렇게 연결돼도 양도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리고 또 양도 담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배워요. 그럼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사실상 아니죠. 그럼 이때에 대한 양도가 아니에요. 문장에서 양도 담보 이렇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뒤에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연결되면요. 대물 변제로서 양도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충분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이 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인가 그 내용은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간결하게 양도 담보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뒤에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글자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 내용과 연결돼도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4번에서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재분할도 양도가 아니에요. 하나만 조심하세요. 자, 문장에서 분할 이렇게 나왔다면 그리고 또 앞에서 뒤에서 어떤 글자가 없다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어떤 글자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분 변경이 있다는 글자입니다.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연결됐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지분 변경 있다란 말은 지분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감소된 만큼은 소유권 넘어가지고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분 변경 있다로 연결되면 그때는 양도. 단순하게 분할 나왔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환지처분. 환지처분 앞에는 도시개발법 이 글자 적어져요. 또 환지처분 뒤에는 지목 변경, 지분 변경 적어집니다. 그럼 이 내용을 맞게 적어진 내용이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환지처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환지처분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 오전반은 설명드리고 여러분 설명 안 드리면 저한테 욕하겠죠. 안 할 겁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네. 말씀드릴게요. 설명해드리면요. 자, 여기 요 지역이 도시 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A가 밭을 소유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니까 A는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한테 환지하죠. 이 환자가 바꿀 환, 요 지자가 땅지, 지목을 바꿔서 A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로 주었다. 이게 뭐냐면 환지 처분이에요. 이게 환지 처분. 환지 처분 요 글자 있으면 앞에서는요 도시개발법 이 글자 맞게 적어져요. 뒤에서는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맞게 적어져요. 이건 보지 마셔도 돼요. 이제 내용 봅시다. 내용 보니까 바사의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 받았죠. 뭐였냐? 교환. 교환이니까 A 너, 사업시행자 너 둘 다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도 사업시행자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장에서요. 환지 처분 이 글자 있으면요.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내용인데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 큰 개념이라고 배울 거예요. 저는 채비지로 설명하겠는데 여러분들 아는 것은 보류지로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일로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A한테 대지로 환지하는데 이 바세가의 전체로서 환지하겠는가?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액에 대해서만 대지로 환지합니다.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시행자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채비지입니다. 요 채자가 대체할 채자, 요 비자가 비용 비자, 요 지자가 땅 지자.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라는 게 채비지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땅 파야지.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야지. 포크레인 긁어내줘야 도시개발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포크레인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포크레인 비용을 뭘로 받겠다? 현금 대신 땅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로서 A 너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러면 A는 뒤통수 2대 맞았으니까 절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겠다. 이게 채비지. 또 다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A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B한테도 C한테도 받아요. 그럼 B한테 받았으면 넣어줘야죠. 넣어준다? 충당. 그래서 채비지 충당. 여기서는 양도가 아니다. 크게는요. 보류지 충당에 대해서도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요 환지를 팔았어요. 언제 팔겠는가 하였을 때 이 환지 파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팝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으니까 환지의 매각, 환지의 양도 이렇게 나온다면 양도. 보유지 매각도 마찬가지 양도.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가만지 배웠을 거예요. 페이지는 202페이지에 나옵니다. 가만지.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 정도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 받아요. 청산금이 뭐냐? 현금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넘어가고 돈 받았죠? 양도됩니다. 자기의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 나왔으면 양도. 다시 반대로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은 부분, 증가된 부분, 증환지죠. 자, 여기에서 요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 더 받았다. 증가된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니라 취득.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부하는 거지 양도세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환지로 나온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매매, 온인, 무효소. 매매했던 온인이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으니까 위법이죠. 위법됐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문장에서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으면 뒤에서는 소유권 환원이라는 글자는 맞게 적어질 거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매매 원인 무효 소 글자만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면요, 그때는 양도입니다. 적법하게 이 말 나오면 여기 뒤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자극하는 문장이 쭉 적어져요. 그런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상황을 만들어. 스스로 상황 만들어 가지고 범위를 늘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상황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적법이란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 말은요, 양도. 왜? 법에 맞게끔 소유권 넘어갔으니까요. 그런 이유로서 적법자 보자마자 양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예요. 이제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봅시다. 문제에서 다시 문제의 집 펴볼 때 133페이지. 문제의 집 133페이지에서 1번 물음표 앞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첫 번째 점 지상권은요, 사용되는 거니까 포함이 된다. 두 번째 점 임차권 나오고 앞에가 등기된 글자 있어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없죠?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영어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앞에가 함께란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별도죠. 따로니까 형체 없는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네 번째 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함께 있죠. 함께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가로에서 별도로 평가해요. 이 주권만 따로 가격 산정, 평가란 말은 가격 산정을 말합니다. 이 주권만 따로 가격 산정해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함께다, 함께 아니다? 함께 아니죠. 함께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인것을 보도록 하겠으니까 첫 번째 점 한 개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될 것이고, 뒷페이지에서 2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양도소득 과세 대상 모두 몇 개인가?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첫 번째 기억 전세권 포함되고요. 니은에서 임차권 앞에 등기된 글자 있죠? 포함되고요. 디귿에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 쓰는 권리 해당되고요. 부동산 취득 권리죠. 그리고 니을에서 영업권, 영업권이니까 함께 글자 찾아봐야죠. 함께 글자 없죠. 무채 재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미음에서 이축권, 여기도 함께 글자 찾아야죠.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거기서 해당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서 답은 1번. 3번 갑시다. 3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과세 대상, 그 앞에는요 양도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찾아라 라는 내용의 문제로서 1번 직계 전소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건물의 교환, 뭐 나왔어요? 교환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취소 글자 있어 없어요? 없고요. 토지 경계 변경 글자 없죠? 없어요. 이건 양도. 답은 1번. 2번 가보세요. 2번에서 거기에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어떤 글자가 튀어나온가요? 환지, 처분.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3번에서 유탁자와 수탁자 간 신인관계에 기해서 유탁자의 자산에 신탁 뭐 나왔어요? 신탁.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다시 4번 부담부 증여 나오고 뒤로 쭉 가보니까 채무 외 나오죠. 채무 외 나머지죠. 그럼 뭘로?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다시 5번에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 뭐 나왔어요? 담보. 담보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서 글자 찾아봐요. 채무 불이행 아니면 채권자 담보권 실행 글자 찾아보죠. 아니면 대물 변제 찾아보니까 있어 없어요? 제가 너무 또 어려운 거 물어봤죠? 없죠? 없으니까 이건요 양도가 아니다. 그 내용으로서 답은 1번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이제 곧 갈 건데 10월 달에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에 보시면 아시겠으나 세법은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한 27줄, 28줄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16문제 중에서 11문제, 12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요. 이 강의 시간에 뭐만 배웠냐? 이해된 것만 배웠어요. 여기에서 이해된 것만. 이것만 배우고요. 다른 건 전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방금 제가 환지처분 이해시켰잖아요. 안 했습니까? 그림 그리셨네요. 이게 이해시켜줬어요. 이해시켜주고 이걸 끝났어 이제. 끝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문장 다 읽어야 돼. 그러면서 혼자 머릿속에 그려 이제 그림을.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떨어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단어 이렇게 집어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모 학원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환지처분 설명하면서도 요 내용을 전부 다 했어요.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환지처분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마가시라. 그 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라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은 원장한테 가서 말해. 뭘 말하냐? 요거 설명했다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뭐만 하냐? 요 글자만 말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학원은 나 절대 요 말 안 할게요. 키 단어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러면서 그 학원만큼은 키 단어 말 안 해요. 지금도 말 안 해요. 저도 꼬라지 있거든. 그래서 그건 우리는요 해줘야지. 해드려야죠. 해드릴게요. 저 얼굴 더럽잖아요. 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보죠. 4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세요. 과세 대상. 앞에는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것. 문제 키 잡았죠. 거기서 1번에서 부동산 권리 중 지역권 뭐 나왔어요? 지역권. 였으니까 아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가세요. 법인의 주식. 어떤 글자 끼었어요? 주식.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다. 또 그 옆에서 어떤 글자 있냐면 이용 나오죠. 이용 글자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다. 회원권 나와도 과세 대상이다. 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3번에서 무상 나왔죠. 무상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글자 찾아봐요. 매도, 매각 글자 있는 거 없는 거 봅니다. 없죠.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맞고요. 4번에서 사업용 건물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 나왔죠. 그러면서 함께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아니다. 맞고요. 5번에서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 임차권 앞에 등기된 글자 없죠. 없으니까 아니다. 그런데 이다? 틀렸죠. 답은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6번 갈게요. 6번 가는데 6번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수정 좀 해줘야 돼요. 꼭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제 문제집에 대한 몇 권으로서 강의하냐면, 방문가 거, 에듀윌 거, 그 다음에 랜드 하나 거, 그리고 메가 랜드 거 해가지고 4개 문제집 강의합니다. 그때, 예? 아니에요. 학원이 여러 군데거든. 저는 소속은 방문가 소속인데, 그냥 독립군이에요. 아무 데나 강의합니다. 돈 되는 건 다 해. 여러 거 강의하니까 이제 책에 대해서 한 4권 강의하게 되는데, 거기 책 볼 때마다 방문가도 마찬가지. 꼭 문제집을 내신 분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글자로 적어줘야 돼. 근데 그 글자를 안 적어줘. 그러면서 우리한테 문제 풀라 그래. 그럼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이제 거기다가 적어야죠. 고칩시다. 먼저 4번. 선다 4번에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옆에다가 적으세요. 판매 목적이라고 적으세요. 연결하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런 내용 하면서 이제 문제 봅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과세, 앞에는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인 것. 1번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 미등기도 과세죠. 그리고 지상권이니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과세. 답은 1번. 2번에서 임차권 나왔죠? 앞에 등기된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건물과 함께 이축권. 이축권 나오면서 함께란 말이 있는데 더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별도로 평가하여 별도로 가격 산정하여 신고. 그러면 이축권만 따로 신고했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무늬만 함께고 없는 겁니다. 별도에 의해 가지고 이 이축권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형체 없으니까요. 과세하지 않고요. 4번에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 나왔죠? 그러면요, 이건 장사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부동산 매매업 이 말에 의해 가지고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있겠다라고 생각하겠으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자기 사용된 목적도 신축해서 팔 수 있어요. 그때는 뭐였냐? 양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적어줘야 돼요. 뭐라고 적어줘야겠어요? 판매 목적. 출제자는 그 글자를 꼭 준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4번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과세고 5번 파산 선고는 양도죠. 양도 해당이 되었으나 처분된 소득은 국가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번, 3번, 4번, 5번. 1번은요, 과세. 답은 거기에서 1번 되겠죠. 그리고 7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